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8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 2019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 광복절이네요. 그죠?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임신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갑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명식은 갑목일간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을 모른다, 월령을 모른다라고 하면 사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를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뭐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뭐 어쩜 사람은 백전불태라고도 하는데 뭐 하여튼 나를 알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알아야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모질란 것은 보충할 수가 있겠고요.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좀 더 절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는 것이고요. 그 글자가 어느 월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들로서 중화, 즉 과한 것은 적절하게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고 모질한 것은 좀 더 보충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갑목, 태어난 원령 이 두 가지가 사주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천간의 첫 번째 글자인 갑이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 즉 나무, 불, 흙,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형상론적인 어떤 오행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에 해당이 되면서 양목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양목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고요. 원래 청간지지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다섯 가지 기운을 뜻하는 겁니다. 뜨거운 기운,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서늘한 기운,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기운, 이렇게 다섯 가지 기운인데 이렇게 야 뜨거운 기운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라고 하는 불로서 형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뜨겁고 잘못 만지면 손을 데일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는 충분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 차갑다라고 하는 것, 야 얼어 죽을 정도의 차가움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꽝꽝 얼어져 있는 뭐 그런 수의 기운, 차가운 기운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의미 둘 것은 아니고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오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물, 불, 흙, 쇠, 물, 나무 이렇게 다섯 가지로서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양목 이렇게 해도 약간 수상청에서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할 때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 나무잖아요. 큰 대자, 숲을 임자, 나무 목자죠.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 큰 나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가 살고 있죠. 뭐 동물도 살 수가 있겠고요. 미생물도 살 수가 있겠고 지렁이라든가 물달팽이라든가 달팽이 여러 가지 버섯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잡초 풀 내지는 야생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살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는 뭐 소나무도 있을 수 있겠고 산벚꽃 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사과나무, 배나무 여러 가지 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큰 산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큰 나무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소나무라든가 뭐 대나무 같은 경우는 보기에 이거를 물론 갑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을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나무 같은 거 플라타너스 같은 우리나라에서 좀
가로수로 많이 심었죠. 플라타너스. 그다음에 가로수로 심었을 때 우리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민폐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그 존재 자체로는 민폐는 아니죠. 그거 뭐냐면 은행나무잖아요.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가 열리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이 있기까지 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밟게 되면 굉장히 좀 험악한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은행이 있어서 이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다가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택시 안에서 그 은행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오는 그 중간에 은행 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밟으려고 해도 떨어져 있는 게 원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집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 바닥에서 약간 이제 그 냄새가 나죠. 은행 냄새가 해서 은행 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은행 자체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왜 이상하게 그런 냄새가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감목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큰 나무 같은 걸 말하고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나무니까 꽃을 피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원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량 동량지목 오늘 한 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을 지을 때 대들보라든가 기둥 같은 것으로 쓰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용마루, 뭐 마루대 같은 거, 뭐 들보량, 그 들보 있죠. 집을 지을 때. 지금의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해서 짓거나 철근으로 짓거나 하지만은 옛날의 집은 다 소재가 뭐예요? 나무였죠. 나무였는데 예를 들어서 볕땅 같은 걸로도 집을 지을 수가 있지만은 볕땅 가지고 집을 지을 때는 큰 궁궐 같은 건 지을 수가 없죠. 초가집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곳은 지을 수가 있지만은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큰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버팀목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큰 사찰이라든가 궁궐 같은 걸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이렇게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그 용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감목을 갖다가 동량지목 즉 대들보를 쓰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서 써야 되겠죠. 그냥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거는 물론 이제 살 수 있는 집은 지을 수 있겠지만 나무가 계속 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기초로 집을 짓는데 살아있는 나무, 자라는 나무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나무를 베가지고 일정 정도 말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기둥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나무를 베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나무를 베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경금으로서 감목을 벤다라고 해서 작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벌. 그래서 경금으로 감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냥 경금을 그냥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끼가 무뎌질 수도 있겠고요. 도끼에 날이 서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날이 서지 않은 도끼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하면 나무가 베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뭐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도끼 같은 것을 불로서 잘 달궈서 잘 날을 세워 가지고 나무를 베어야지만 나무가 깔끔하게 베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에 해당이 되고 대리목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감목은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금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잘 배합되어야지 감목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목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가을이 아니죠. 초가을이죠.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늦가을이라고 한 그런 생각이 또 나는데 혹여나 이전에 제가 입추 이후에 늦가을이라고 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초가을로 을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초가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맹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추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를 지나면서부터 가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가을이죠. 입문과 같은 경우죠. 가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초가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은 기후라든가 기온을 보게 되면 여름 4, 5, 6월은 굉장히 뜨거웠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햇볕을 받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서 진짜 멍멍이처럼 혓바닥이 바깥으로 이렇게 길어져서 나오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럴 때는 현명하게 관공서를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열기를 식혀주지 않으면은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체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 4, 5월은 굉장히 뜨거운 계절, 화가 그래서 왕한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묘진월은 겨울처럼 이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렇죠. 목과 이불을 덮고 있으면 온기가 생기잖아요. 그와 같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이 인묘진월의 모기 왕한 계절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이제 신유술월에 오게 되면은 인묘진월 같이 따뜻하진 않지만은 약간 서늘한 느낌이죠. 그렇다고 이게 완전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겨울처럼 완전히 차가운 것도 아닌데 약간 서늘한 느낌, 약간 오싹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구미호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그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할 때 겨울에 안 하고 여름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더울 때 그 무서운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싹한 그런 서늘한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금의 그런 느낌이고 가을의 그런 기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싹하고 서늘한 기운. 이것이 가을의 그런 기운이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신월 같은 경우 6월도 마찬가지고 신유술월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따뜻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금은 그만큼 서늘한 느낌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밤에 어떤 이상한 시커먼 남자가 날카로운 시퍼런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꽝꽝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등줄기가 어떻게 돼요? 서늘해지면서 약간 오싹한 느낌 들죠. 바로 그와 같은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이면서 이걸 갖다가 숙살지기라고 그래요. 숙살지기. 숙살한다. 엄숙하다 그러죠. 엄숙. 자, 조용히 하고 엄숙합시다. 그 숙자를 쓰면서 숙살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가만히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시무시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조용해! 하고 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조용해지고 굉장히 약간 소름이 돋는 듯 하면서 약간 겁이 나잖아요. 그러한 기운이 숙살지기라고 하는 거에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뜨거웠을 때 나무라든가 풀들이 자라면서 열매라든가 과실 같은 거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가을에 들어오면서 숙살하는 이런 기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여름에 화가 왕할 때 컸던 열매들이 차가운 기운, 서리 같은 거 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과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 같은 경우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을이 돼서 익은 게 아니라 이제 늦가을 정도 돼가지고 첫 서리를 한번 맞아야 이제 과실이 어떻게 돼요? 실하게 잘 익는다 그러죠. 그래서 사과는 첫 서리를 맞았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초 정도에 그 추석이 좀 일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과실 같은 경우가 제대로 익질 않죠. 그래서 뭐 이상하게 빨리 익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원래 과실은 10월 말쯤에서 첫 서리를 딱 맞아야 과실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게 되죠. 왜냐 그런 서늘한 기운, 그런 숙사라는 기운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결실을 맞는다. 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실을 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신월도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숙살하는 기운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행상으로는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 또한 어떻게 돼요? 수도 여기가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도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자가 궁궐할 때 그런 궁자를 죠. 집궁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집궁이라고 하죠. 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있죠. 그래서 자궁, 축궁, 인궁, 묘궁 이렇게 해서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에다가 집궁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천간에는 간목, 을목이 딱 홀로 하나가 있지만은
지지르는 자라든가 축이라든가 12지지가 자라고 하는 곳 안에 지장간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지는 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궁이다, 뭐 묘궁이다, 진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신궁 안에는 그래서 식구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장간으로서 무토라든가 임수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초기는 인신사의 무토, 사중무토를 빼고는 다 불용이라고 했으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임수, 경금을 쓸 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장생된 임수이기 때문에 세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어떻게 됩니까? 노광지,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굉장히 왕하죠. 수도 세력이 있는데 왕한 금이 또 생해주는 그런 임수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왕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궁이 아니라 신월은 어떻게 됩니까? 간목, 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포태법상. 그래서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단계의 12운성을 말하죠. 그래서 목은 신월이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약한데 금은 굉장히 왕하죠. 일간은 약하고 어떻게 돼요? 칠살 경금 매우 왕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틀의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간목 신월에 태어났을 때를 보는 거고요. 어떤 자연 이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에서 가장 왕하고요. 사오묘월 같은 경우에는 병사묘지로 가면서 좀 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인묘진월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사오미월에는 그런 나무의 어떤 기운을 겉으로 드러내죠. 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꽃도 피우고 그 다음에 결실을 맺죠. 그 감나무는 감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다 사오미월 여름 때 무럭무럭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크게 되는데 가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과실이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숙살기 같은 이제 엄숙한 그런 서늘한 기운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과실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과실 쪽에다가 물을 더 주게 되면은 과실이라든가 꽃 같은 것이 오히려 썩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과실들이 익을 수 있도록 서늘한 기운과 함께 뜨거운 햇빛이 비춰주어야지만은 과실이 맛있게 익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술을 같은 때는 술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를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서늘한 기운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제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술의 목은 다자란 나무, 즉 허목으로 성목으로도 보고요. 성목, 그 다음에 허목이라고 하는 이제 허해지는 거예요. 신유술에는 인묘진월에 가장 왕했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 자신에 있는 그 마지막 여력까지 다 드러내서 이제 과실을 키웠다라고 하면 신유술에는 그 과실을 키는 것이지 과실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 6월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서 과실을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살중신경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간목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것이, 화 같은 것이 특히 정화가 있으면 좋겠죠. 정화가 있어가지고 금을 갖다가 절제를 시켜줘. 절제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아까 말했던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가지고 신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 가지고 간목을 벽값 인정한다 내지는 다자란 과실을 갖다가 가위 갖다가 전지해서 잘라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목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쓰게 되면은 과실을 잘라내는 것 내지는 다 자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동량지목 나무 자체를 크게 베어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중경금, 그죠? 물론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더 좋을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간목 일간이 지지로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금 정화를 쓰게 되는데 간목 일간이 뿌리가 없이 약하다라고 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작은 나무죠.
부지깽이로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간목 일간의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면 간목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나무를 베어야지만 큰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신월의 간목이 절지라서 약한 중에 지지의 타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굉장히 부지깽이 같이 얇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거와 같은 나무를 갖다가 베어서 쓰면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화목이라고 하죠. 땔감용 나무 이거를 갖다가 화목이라고 합니다. 자, 화목, 그죠? 땔감요, 뗄나무죠, 뗄나무.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목이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뿌리를 얻는 것, 즉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데 뿌리를 얻게 되면 간목 자체가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큰 나무를 베어서 써야지만 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신왕, 살고, 유제면 어떻게 출장 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신왕살고 유제면 뭐냐면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 즉 일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고 살이 살고 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살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신월 같은 경우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인 경금이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살고가 되겠고요. 유제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있어서 왕한 살을 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왕한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을 함부로 해하지는 못해요. 딱 절제된 만큼만 간목을 갖다가 융통성 있게 벌목을 할 수 있겠죠. 작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게 베어져서 나오는 동량지목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왕살구 유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사주국세가 좋게 중화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써요. 나가서는 명장수 있죠. 김종서 장군처럼 변방에 나갔을 때는 진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호랑이와 같은 명장수가 되고요. 들어와서 입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뭐예요? 굉장히 멋진 사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왕살고 유제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하는 뭐 용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식경금 정화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일간 자체가 왕할수록 용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보고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간목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간목 신월에 태어나면 신중에 있는 경금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관격, 판경격 내지는 칠살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임수.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신중 안에 있는 지장간인 임수가 월간으로 이렇게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요 임수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칠살격, 평경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격으로 보게 되고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자체는 약한데 신월 칠살이 왕한 계절에 자 임수가 투철되어 있으면은 자 칠살이 인성을 생각하게 되겠고요. 인성인 임수는 간목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용어 뭐라 그랬죠? 살은 왕한데 인성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살중신경한데 인성이 있어서 화살한다라고 해서 살인 상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간목이 신월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경 칠살격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상생하는 그런 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살인상생하면 사주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이 있게 되면 칠살이라고 하는 자체를 내가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 여력을 갖게 되는 것은 좋은 어떤 사주국세 중화되는 사주국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사주 명리학적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리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의 이치적인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이 신을 초가을에 초추에 생각하게 되면 이때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성목으로 놓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허목이라고 해서 이제 기가 다한 그런 마른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나무는 더 이상 물을 줘가지고 키우기보다는 필요 없는 장가지는 쳐버리고 과실이 익었다라고 하면 그 가시를 가위로서 잘라서 가시를 분리시켜 주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경금으로서 다자란 갑목을 갖다가 작벌이로 쓰는 용도로 쓰는 것이 원래 갑목의 용도로서 쓰는 것이죠. 근데 갑목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해서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을에 쓸데없이 나무를 더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상황에서 겨울로 가게 되면 나무가 얼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옛날에 농사 짓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저 동네가 다 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봄에 이제 모내기라잖아요. 모내기라고 여름에 겁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뭐 이제 다 자란 벼를 예전에는 요즘은 뭐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해서 베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낫을 갈아가지고 낫으로 했죠. 그래서 딱 베고 나면 참 볼만합니다. 거기서 이제 물 해가지고 이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했는데 돈 받고 근데 이제 이제 가을에 그걸 싹 베놓고 나면 벼를 베잖아요. 그러면 가을인데도 거기서 다시 그 싹이라 그러나요? 싹이 이렇게 또 거기서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이것이 운이 여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싹이 계속 자라나겠지만 물론 벼가 돼서 또 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겨울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갑목이 신월에 태어나서는 경금 정화를 써서 나무를 동량지목으로 쓰는 게 좋은데 다시 임계수로 생해주게 되면 이건 필요 없이 생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물론 자 갑목 일간이 뿌리 둘 곳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금만 있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생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갑목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해줄 수가 있는데 나무가 갑목에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수로서 생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고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이 용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 격국 자체는 편관 칠살경 인수격으로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살인상생되는 국세이지만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임수가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임수가 오히려 병이 되는 그러한 국세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겠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은 기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갑목이 신월을 태어나서 금이 왕한데 일지 자체에서도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금이 아주 태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글자만 있어도 이거를 갖다가 수가 두 개, 금이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수가 두 개, 금이 두 개니까 금수가 똑같이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금이 두 개, 금왕절에 금이 두 개면은 금이 다 왕한 것이죠. 어떻게 수가 다 왕이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숫자 세 가지고 왕세 따지는 것 그런 거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호를 틀어서 일지에서 신을 보게 되면 이건 금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러면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살중신경한데 이 사주국세가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하는 것이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연지에서 해수까지 있기 때문에 수도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연지에 있는 해수에 밖에 뿌리를 줄 데가 없죠.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그냥 임수로서 생함만 받는다 하더라도 뿌리가 약한 갑목이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왕수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바람이 불어도 물이 크게 범람해서 물이 나도 갑목 같은 경우는 쓸려 내려가거나 그렇진 않는데 이렇게 뿌리가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혀서 쓸려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수범목부다라고 해요. 수범목부 내지는 수다 목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얻는 것이 갑목이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생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라고 하는 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 것이고요. 자, 맨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월에 신금이 있고
임수가 해에도 뿌리 두고 신신의 뿌리 다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신자가 반합 회곡하죠. 신자 반합 글씨를 써도 여기다 써가지고 글자가 빨갛게 나오네요. 진짜 반합 회국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금수가 아주 왕해지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거 뿌리를 둘 때가 해중에 있는 간목에 뿌리를 두는데 이 해수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물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금왕절에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임수가 굉장히 왕한 거예요. 물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토로서 제방을 해줘야 되는데 제방할 수 있는 것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 기토는 지지를 뿌리가 전무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선생님 신중에 있는 무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제가 혈압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눈에 맞아 인신사회 중에 사중무토를 제외하고는 신중에 있는 무토는 그냥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라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신중에 있는 무토의 뿌리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만해. 근데 어떤 분들 신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재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끼놀 하면서 겁나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막 콩당콩당 되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 회의감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부터 이런 거 쓰지 않는다. 자, 신자 회구 그다음에 다 지지로 완전히 뭐 금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임수까지 추출했으면 이거는 범람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다 복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말로 수범 목부다라고 해요. 수가 많아서 나무가 물 위에 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국세가 아니고요. 금수가 다 이 사주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가 문제가 되면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자 수가 많으니까 공부를 잘하겠다가 아니라 공부를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공부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가 있겠고 엄친아처럼 할 것이 공부밖에 없죠. 엄마의 등살 아래 엄마의 치맛바람에 공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굉장히 또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인성이 오히려 파해지게 되고요. 요즘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덕체를 다 견줘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좋게 자라서 진짜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지는 온실속 화초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그렇게 잘하는데 사회 경험 없이 이런 사람들이 사법시험 꼴랑 합격해가지고 지가 뭐 세상을 다 쥔 듯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오류, 잘못된 판단, 그냥 그냥 지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인성이 많아서 공부는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인격적인 어떤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미비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재성으로서 이 인주를 제해 주어야지만 도움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는 또 뭐가 부족하죠? 화도 없습니다. 화가 없게 되면은 간목이 물은 많은데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썩게 되겠고요. 나무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썩게 돼 있죠. 이런 사람들 진짜 몸 자체에서 약간 곰팡이균 같은 거 있죠. 무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살이 약간 물러진다라고 하는 진물 같은 것도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병인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시가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간목이 약한 중에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의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해가지고 조구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생신인데 아차 하시다 싶죠. 왜냐? 인신충이 되고 있습니다. 인신충, 인신충 대신은 또 이걸 좀 유식하게 인신상충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신이 서로 충한다라고 하면 물론 인신이 충해서 금도 약간 깨지겠죠. 근데 금왕절에 인신상충하면 금이 더 깨지겠어요? 인이 더 깨지겠어요? 당연히 인도 깨지게 되고요. 인 안에 있는 병화도 깨지게 되니 자, 시간에 투철한 병화도 뿌리가 없어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 인신상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주 자체가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그렇다고 해도 갑자시와 병자시를 비교해 놓고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으냐. 선생님, 이거 갑자시는요 충이 되지 않으니까 병인시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충이 된다 하더라도, 깨졌더라도 온기가 있는 것과 온기가 없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이와 같으면은 그래도 깨졌다 하더라도 병화, 인목이 있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뭐 자수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신자 회복하겠죠. 예를 들어서 갑자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수하고 이런 신금하고 신자 회복하게 되면 인신증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 갑자대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화인목이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하고 그냥 갑자시면, 갑자시였을 때 갑자대운 오게 되면 그냥 한습이 다시 가중되고 온기가 전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깨지더라도 그래도 화가 필요할 때 화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뿌리가 필요할 때 뿌리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을 떠먹을 때 바가지가 깨졌다라고 해서 어떻게 깨진 바가지를 써라고 해서 안 쓰는 것보다는 그냥 깨진 바가지라도 어떻게 돼요? 잘 꼬매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정묘시 같은 경우는 병인시에 물론 묘는 충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후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공력이 떨어지죠. 뭐 이거는 뭐 명확하게 병인이 났다, 정명화 났다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월등히 병인시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묘시 같은 경우는 충은 되지 않고 간목이 뿌리를 얻게 되겠고요. 묘에다가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이 정화로서 조후 내지는 금을 억제하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신이 상충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충이 되지 않는 이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임상 실험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뭐 마루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한번 이거는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만 보죠. 자, 무진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재성이 있겠고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수를 제하는 공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무토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 수를 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괜찮다라고 하는 점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의 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해에도 뿌리를 두지만은 이렇게 토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은 뭐 해도 좋지만은 진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이 무진시가 됐을 때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갑자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수가 왕한 중에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를 음농습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은 너무 짙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고, 그 다음에 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를 갖다가 고음불생이라고도 하고요. 고음불생, 고음불장도 되나요? 고음불장은 입력이 안 되는데, 그죠? 자,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령이 자월이었다고 하면 좀 더 심각했을 텐데, 자월은 아니라 신월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다 하더라도, 가을에 서늘할 때 장마가 막 한 달, 두 달씩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렇죠? 별로 좋은 화가 없기 때문에 중화되기는 힘들고요. 더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임신 계유시가 되면은 그나마 시지에서 신금육을 보고 다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비 오는데 닭이 비 맞고 서 있는 거하고, 그런 비 맞은 그런 거하고 똑같죠. 뭐 어떻게 쉽게 말해서 비 오는 날, 그것도 여름에는 비를 맞으면 시원하기라도 하죠. 가을에 비를 1시간 이상 맞게 되면은 체온이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저체온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 계유시 이것도 좋다라고, 인수가 많아져서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